웨이크업! 자, 요번 시간엔 드디어 파트2의 중단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전기장이 끝났습니다. 자, 제목을 미리 써놨는데 파트2 전기와 자기의 요번에는 중단원, 두 번째 중단원 전류와 자기장입니다. 뭐 많이 봤죠? 그죠? 오늘도 그 구경하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오늘은 걔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제 그 공무원을 준비하는 모 학생을 일단 앉혀놨습니다. 궁금하죠?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본인이 소개를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보시면 오늘은 좀 보는 사람이 있어서 재밌네. 자, 전류와 자기장인데 영어로 학생 영어 보이죠? 영어로 current 하면은 전류예요. 뭐 최근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magnetic field 하면은 자기장이죠. field 하면 장입니다. 마당이라는 소리고 한문으로 마당 장자를 써갖고 자기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혀온 전류와 자기장이죠. 많이 들어본 거죠? 여기 단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물리 1이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세교육과정에서 물리 2로 넘어가 버렸어요. 물론 물리 1에서 안 배운다는 건 아니고 물리 1에서 배웠고 물리 2에도 조금 약간 더 심화돼서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번 전류에 대한 자기장인데 소제목을 보시면은 자, 여기 magnetic field 너무 길어갖고 그냥 MF로 줄여서 썼어요. 그 다음에 by current 전류에 대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교재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설명을 합니다. 자, 자기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자석이죠.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그 다음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죠. 자, 과학자들이 이건 역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처음엔 강자성체라고 하는 그죠? 그 자성을 띤 물체로 자기장을 존재하는지만 알았는데 그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그 자기장의 단위인 테슬라.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예전에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왔었고 최초로 타임머신을 만들어낸 지금으로부터 한 120, 30년 됐을 겁니다,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그 원리는 아는데 그 코일을 만들 수는 없죠.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뭐 어쨌든 간에 그 자기장의 단위를 테슬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테슬라를 쓰는데 그 테슬라가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도선에 전류가 흘러갈 때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미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직선도선이 있고 전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기장은 훨씬 더 큰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싶어. 그러면은 전류값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근데 전류값을 한없이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바로 직선도선을 원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똑같은 전류값임에도 불구하고 3.14배가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뭐냐? 3.14. 많이 들어본 값이죠? 파이배만큼 늘어납니다. 근데 더 큰 자기장을 원하죠, 사람들. 자기장이라는 건 어디에 쓰면 쓸수록 유용해지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원형 도선을 여러 개를 또 겹쳐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겹치면 겹칠수록 2개 겹치면 또 2배 늘어나고 4개 겹치면 4배 늘어나고 100번 겹치니까 100배가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형 코일, 유식한 말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사각 코일, 삼각 코일, 원형 코일. 코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원형 코일만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더 큰 자기장을 원하죠? 눈치가 있으면 원형 도선하고 솔레노이드하고 한번 합쳐보세요. 즉 도너츠 모양입니다. 일단 원형 도선인데 그 원형 도선을 솔레노이드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감아갖고 원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로이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입자 가속기 그 토카막이라는 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5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요번 1시간에 물리 1에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물리 1에서 한번 보셨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 때 여러분이 비오사바르트 법칙이라는 자기장을 구하는 그 법칙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 하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교 1학년 일반물리에서도 살짝만 소개되고 전자기학을 가야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는 전자기학을 가야 배우시게 되는 법칙이라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간단한 원리로만 그냥 수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1 때부터 들으셨던 좀 친근한 수식이 나올 겁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좀 작게 필기하겠습니다. 칠판 하나에 싹 다 설명하기 위해서. 자, 1번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자석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 자, 뭐 영어로 쓴다면 필요한 것만 씁시다. 뭐뭐에 의한 전치사 바이를 쓰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 magnetic field겠죠. 자석은 알아두시면은 영어 시간에 조금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익숙하게 많이 본 철자죠? 막은 넷까지만 쓰면은 자석입니다, 자석. 자,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의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자, 편의상 자석을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N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이 North, 그 다음에 여기가 South라고 한다면, 자, 초등학교 때 대표적인 실험이 뭐였냐면은 철신가루를 확 뿌리죠? 확 뿌리면은 선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자기력을 싹 다 이은 선, 자기력 선이죠. 전기력선 기억나죠? 우리가 앞서 전기력선을 배웠으니까 자기력선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철신가루를 쫙 뿌리면은 요런 자기력선들이 쫙쫙 나타나죠? 자,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좀 빨리 하겠습니다. N극에서는, 다시 빨리 설명하려니까 말이 꼬여요. N극에서는 자기력선들이 나오고 S극에서는 이렇게 자기력선들이 들어가죠. 물론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도 이렇게 있고, 자,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센가를 측정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N극에 가까울수록 또는 S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란색, 자기력선으로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N극과 S극에서 자기력선의 간격들이 좁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뭐 또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었죠. 똑같습니다.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다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즉 여러 교육과정에서 뭐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 자기력선이 한 점을 긋고 여기에 접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자기력선의 방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보이죠? 즉 이게 자기력선의 방향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바로 이 접선의 방향 그쪽으로 N극과 S극이 정렬이 된다는 소리죠. 자,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표현했습니다. 설명한다면 전기력선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자기력선의 특징입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죠? 대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 도중에 갈라지거나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자기력선 도중에 갈라지거나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력선이 밀할수록 전기장이 세다. 자기력선이 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똑같죠? 그리고 전기력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전기력선이 많을수록 전기장이 세다. 또는 자기력선이 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똑같은 말인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서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가상의 단면적 S를, 서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가상의 단면적 S를 이렇게 세 개를 그려봤습니다. N극 바로 앞에, S극 바로 앞에, S극 바로 밑에. 그랬더니 N극 바로 앞에와 S극 바로 앞에는 단위 면적, 가상의 면적, 굉장히 작은 면적으로 잡은 겁니다. 칠판상에 이렇게 커도 단위 면적당 뚫고 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5개, 얘도 5개, 근데 얘는 1개죠. 즉 자속 밀도로 표현할 때는 단위 면적당 뚫고 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로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줄여서 단위 면적당 자속량, 자속. 엄청나게 예전에 강의 때 강조했는데, 전기력선은 뭐였습니까? 전기장, 단위 면적당 똑같았죠? 단위 면적당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 개속이 아니고 개수. 그래서 줄여서 전속이라고 했었죠. 파이,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첨자로 전기장의 약자 2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다시 자기장을 연구한 게 아니고, 자기력선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력선 있죠? 요 파란색. 자, 여기다 갖고 옵니다. 요 파란색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그러죠. 이 자기력선의 총량, 자속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속은 그리스어의 이니셜 파이를 갖고 오고, 밑에 자기장의 첨자인 B를 붙입니다. 저번 예전 강의에서 여기다 2를 붙였죠. 그래서 전속이라고 표현이 됐었고, 지금은 자속이라고 읽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방금 한 말 그대로, 자, 다시 요 자속을 찾아낸 사람 이름 얘기하려다가 식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요걸 찾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독일의 물리학자 웨버라는 사람입니다. 웨버. 실제로는 독일 사람이라 W가 이제 비발음이 나오고 베버라고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영어로 다 통일시키면서 웨버라고 읽고, 자, 자기력선의 이니셜입니다. 자속의 이니셜. 자, 그래서 방금 한 말 그대로 식을 하나 만듭니다. 결론입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 B는 자기장의 이니셜은 안 썼네. 요 자기장 있죠? 자기장의 이니셜은
마그네틱 필드의 약자 M을 쓰지를 않고, M은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질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얘는 이니셜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B를 씁니다. B. 전기장은 Electric 필드 약자로 E를 쓰죠. 자,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 B는 말 그대로 단위 면적당 뚫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기력선의 개수, 즉 자속량, 즉 단위 면적 S당 뚫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속 파이, 이니셜 B. 다음부터는 이 이니셜 B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자, 단위를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슬라를 쓰는 게 아니고 기본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력선의 단위는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줄여서 WB,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퍼, 그 다음에 면적이죠? 학생, 면적의 단위가 뭡니까? 면적의 단위는 면적. 가로가 미터 1차원, 세로가 미터 1차원. 그러면은 2차원이죠? 그래서 미터와 미터의 곱인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줄여서 우린 테슬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얘를 테슬라를 쓰는 거죠. 테슬라. 됐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근데 밑에다가 하나 적는 거 다시 같이 필기해 두시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패러데이 법칙 할 때 내가 요 식을 기억이 나냐고 물어볼 겁니다. 한 두세 강의 지나고 나면 양변에 S를 곱하면 자속 파이는 자석에 의한 자속 파이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S, 파이는 BS. 요 노란색 수식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보시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도선 중에서도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뭐 이니셜은 영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똑같겠죠. 마그네틱 필드 바이 이제 다이렉트 커렌트 또는 와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와이어 하면은 1차 원상의 직선 노선을 얘기합니다. 와이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와이어 줄이 있죠? 맞습니다. 그 와이어입니다. 자, 됐죠? 직선 노선에 의한 자기장인데 요걸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직선 노선, 원형 노선, 솔레노이드, 토로이드까지 넘어갈 건데, 근데 이 네 개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던 오른손 법칙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른손 법칙. 이 오른손 법칙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뭐 오른손은 다 가지고 있으시겠죠? 오른손을 보시면 엄지가 있고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이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솔레노이드든 간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엄지, 감아지는 네 손가락을 학생 졸려요? 네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많이 했었죠? 여러분 익숙하니까 그냥 막 바로 쓰겠습니다.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의 엄지는 바로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죠, 전류. 솔레노이드는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 네 손가락하고 엄지하고 바꿔서 전류하고 자기장 하는데 굉장히 그런 거 버리세요. 자, 전류 I입니다. 아, 이 분필이 부러지면 이거 안 좋은 진주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왜 오른손 법칙이냐면 이 법칙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깐만 분필 좀 가지고. 학생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동문 임용고시에 붙어야죠. 과학도 새로 들어왔는데. 그죠?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내가 늘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서서도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다리 힘 풀려갖고 막 넘어지고 혼자. 그죠? 제가 이렇게 졸다가 꿈 꾸죠, 꿈. 웅덩이가 파여있는 곳에 자기가 발을 헛디습니다, 꿈에서.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앞사람을 퍽 차면서 일어나서 골 때립니다, 수업시간에. 혼자 놀래갖구만. 자, 보세요. 그래서 엄지가 전류 감아진 네 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그래서 암페어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조금 알아두실 게 뭐냐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리책을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앙페르 법칙도 나오고 암페어 법칙도 나옵니다. 앙페르는 불어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암페어는 미국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걸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앙페르입니다, 앙페르.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영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바뀌어갖고, 암페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전류 단위를 암페어라고 쓰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대학교 가시면은 앙페르 법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옆에 철자를 보셔도 어퍼스트로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불어라 갖고. 근데 뭐 그냥 앙페라 부르셔도 됩니다. 암페라고 하셔도 되고, 앙페라고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오른손 법칙이고, 자, 오른손 법칙이고, 그 다음에 또는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그 벡터 표시를 왜 그렇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자, 오른나사의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 또는 암페어 법칙 또는 앙페르 법칙 다 똑같은 말인데, 자, 여기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 도형형 통일로, 도형형이라기보다는 그 공구의 뭔가 통일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나사입니다, 나사. 자, 우리 눈 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얘를 이 나사를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눈이 이 나사를 이쪽에서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학생 졸지 마시고 수업만 하면 졸립니까?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안 했어요. 놀기만 놀고. 이해 갑니까? 지금까지 한 거? 안 가는 것 같은데 안 가죠? 어떻게 하면 좋아? 신세계 같죠? 뭔 소리인가 싶죠 이게. 근데 하지만 우리 학생들 다 이해하고 있죠, 그죠? 1학년 2학년 다 들어갔고. 원래 여러분도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생각나는 것 뿐이지. 자, 십자 돌아가려가지고 돌립니다.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한번,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하고, 눈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나사를 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가 동그란 거, 여기 뒤에 요거 동그란 거 하나 배경 화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점만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오고 있죠? 눈에. 그래서 자기장이 뚫고 나온다. 종이를 뚫고 나온다. 지면을 뚫고 나온다고 할 때는 이 표시를 쓰는 겁니다. 뚫고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얘는 여기 이 빨간색 요 바탕 동그라미하고 이 X만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처럼 이렇게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돌면서 멀어져 가고 있죠, 나한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뚫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에 이렇게 나사를 박으면은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걸 거고. 자, 그래서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다음처럼 지금 북쪽으로 전류가 향하는 직선도선이 긴 직선도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길어야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선도선이지 얘가 이렇게 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가시면은 이런 도선의 전류 I가 흘러갈 때 주위에 생겨나는 자기장을 외우십니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석을 못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오-사바르트 법칙을 접목을 시키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자, 무한히 긴 직선도선에는 단수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자, 그대로 접목시킵니다. 전류, 감아지면 자기장이라고 그랬죠? 감아지면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기장 B. 자, 이때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떨어졌다면은 시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이 파란색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 도선이 흘러가는 전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전류가 없어지면 자기장도 같이 없어지죠? 즉,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도 같이 커지게 될 겁니다. 맞죠? 전류하고 자기장은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선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니까는 반지름 R하고,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도선에서 떨어지는 거리겠죠? 레디우스의 약자 R입니다.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반지름. 그러니까는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또는 반지름 R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기장 B는 거리 R과 반비례하고 도선에 흘러간 전류 I와 비례하더라. 단위는 뭐 테슬라겠죠. 그리고 비례식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비례식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K값은 얼마냐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풀이식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면은 K값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끝났습니다.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꼭 잘 알아놓으세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카페를 보시면 자료실에 그 출제 유형 물리원에서 여기 부분, 오늘 하는 부분만 추출해갖고 자료실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요 강의를 직전에 먼저 듣고 보시면 조금 나을 겁니다. 지금 보셨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이죠, 3번.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원형도선, 원형전류죠? 원이 있고 전류가 원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클 커런트라고 그럽니다. 서클. 여학생들이 많이 끼는 서클 렌즈 알죠? 원형이죠, 원형. 원을 따라서 색깔이 들어가 있죠? 물론 눈에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옛날에 선생님도 잠깐 꼈었어요. 파란색. 왜 웃습니까? 옛날에 꼈었습니다. 파란색. 웃깁니까? 옛날에 파란색. 마치 내가 영국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눈 파란. 이쁘죠? 눈 파라면. 실제로 눈 파란 게 좋은 게 아닌데 색소가 싹 다 빠져갖고 파랗게 보이는 것 뿐이죠. 에메랄드 빛으로.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반드시 선글라스를 껴야 되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낮에
지금 뭐 다음 주는 굉장히 덥다는데 30도가 넘어갈 때 태양을 뜬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아, 막 죽으라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바라봅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잠깐 태양의 잔상이 남아있는 것 뿐이죠. 망막에 워낙에 강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좀 지나면 괜찮죠?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파란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보면 눈 바로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꼭 껴야만 되죠. 평광 원리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광도 안 된 5,000원, 만원짜리 시장에서 그냥 선글라스 사서 끼시는데 그냥 패션용이죠. 절대 평광된 거 아닙니다. 그거 비싸요, 평광된 건. 여러분 휴대폰 액정이 평광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나중에 평광도 놀이터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서클이 원형, 서클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단어, 영어 단어 하나 설명하려고 예전에 선생님이 잠시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아치 시절에, 그죠? 앞에 한 글자는 얘기 못하겠고. 자, 서클 커런트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거는 조금 표현을 해야 되니까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칠판을 아무래도 조금 지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전류의 값 i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대로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그러면은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이렇게 수백 번을 하면 되죠. 내가 점을 이렇게 3개만 찍어놨지만 실제로 무수히 많은 점이 연결된 거죠. 즉, 여기를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그래도 아직 곡률은 남아있는 원이 나오겠지만 또 거기를 또 확대해서 봅니다. 또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은 결국에는 직선도선의 모임이 싹 다 연결된 게 바로 원형이죠. 여기 이 한 점을 확대하면 그쵸, 직선이죠, 직선. 걔를 다시 축소하면은 다시 이 그림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이 한 점에서는 여기 있는 한 점, 순간적으로 전류가 지금 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전류, 감아지면 자기장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순간적으로 전류가 왼쪽, 전류 이 원형도선을 감아주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전류 감아주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형도선의 중심부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원형도선의 중심부에서는 자기장이 무조건 뚫고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원형도선의 어느 점에서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세분하시지 마시고 하품하지 마세요, 학생.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 한 점을 여기 딱 잡은 다음에 물론 직각이 여기가 편하겠죠. 그냥 전류가 어디로 가나 위로 가겠죠. 전류 감아주면 무조건 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자기장이 있고 여기 다 많죠. 뭐 외부에도 있고 그건 대학교 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구했죠. 두 가지씩 알아셔야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이 방향이죠. 크기.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뚫고 나오죠.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크기만 구하면 되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원형도선 중심에서 원형도선까지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전류에 당연히 비례하죠. 모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하고 비례관계여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원형도선이 이만하고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커지면 커질수록 원형도선의 중심하고 원형도선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자기장은 작아지겠죠? 끝났죠? 원형도선 역시 전류의 자기장이 비례하고 이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B는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흘러간 전류 I에 비례하더라. 단위는 테슬라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비례상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얘랑 똑같은 수는 없기 때문에 K'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 값이 똑같았으면은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하고 따로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도선을 벤치로 구부린 다음에 원을 만들어서 똑같은 전류값으로 실험을 했더니 아까 얘기했죠. 파이배만큼 늘어났는데 그 파이배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K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씩 나옵니다. 자, R하고 I 똑같고 K값 여기서 파이배가 차이 나죠. 그래서 3.14배가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원형하고 수능에는 근데 뭐가 잘 나오는데 얘기하기 좀 뭐한 게 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자료실에 있는 파일 한번 보세요. 다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내신용으로는 솔레노이드가 좀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는 원형하고 직선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럼 솔레노이드는 안 나오냐? 그게 아니고 솔레노이드는 그 솔레노이드에 자석 넣다 뺐다는 거 있죠? 전자기유도 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솔레노이드.
아까 얘기했듯이 원형 도선만을, 우리 원형 포일만을 특히 솔레노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디 가요, 학생? 앉으세요.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궁금하죠? 어떤 학생인지. 이게 꼭 필요한 학생인데 아주 하품을 4-5번이나 하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5분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자,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인데, 자, 요거는 2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원리만 표현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칠판 크기상. 솔레노이드의 감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2개를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한 개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전류가 I가 올라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원래는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지만 솔레노이드 때는 내 손가락을 전류, 엄지를 자기장으로 하면 편하긴 합니다. 근데 원리는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거죠. 원형 도선을 하나, 둘, 셋, 4개 감아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한 점에서만 우리가 자기장을 찾아보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을 금방 찾을 수 있듯이 얘도 그냥 여기 한 점만 보세요. 여기는 한 점만 보면은 전류가 순간 위로 가고 있죠. 이렇게 본 거를 얘를 수식으로 틀면 지금 이 그림이죠. 그래서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맞습니까? 자, 얘를 나눠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여기 점에서 의해서 바깥쪽으로는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고, 잘 보이죠? 여러분 파란색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 자기장이니까 이런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자, 외부의 자기장은 파란색으로 그린 거고 안쪽의 자기장은 노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그래서 전류 자기장. 지금 요 파란색을 반 딱 쪼갠 다음에 얘를 노란색, 얘를 파란색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4개나 되죠? 내가 4개나 그려놨으니까. 자, 4개 다 그린 다음에 얘도 바깥쪽 자기장 파란색, 얘도 바깥쪽 자기장 파란색, 얘도 바깥쪽 자기장 파란색. 그 다음에 얘도 안쪽 자기장 노란색, 얘도 안쪽 자기장 노란색, 얘도 안쪽 자기장 노란색 이렇게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솔레노이드 외부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레노이드 내부에 나타나는 자기장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거에 많이 쓰이죠?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자, 노란색과 노란색이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멀리 그려진 게 아니고 실제로 촘촘히 감겨져 있죠? 그래서 노란색과 노란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디어 여러분이 많이 봤던 다음 같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노란색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바로 솔레노이드의 N극, 그 다음에 오른쪽이 S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자,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까는 식을 알아냅니다. 크기.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B는, 그죠? 얘도 무조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나타나니까는 전류에 비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원형도선이 4개나 있죠? 원형도선 한 번 더 가보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가분수 넘버의 약자입니다. n에 비례할 거고, 비례상수가 k 값이 하나 들어가겠죠? 근데 이 k는 이 k하고 또 다른 k이기 때문에 k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 k 값은 얼마냐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옵니다. 또 다른 k 값이죠? 자, 이 상수 값은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칙으로 찾게 되시는데, 4파이 곱하기 일단 10의 마이너스 7승.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니까. 자, 단위는 역시 테슬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 원통에다 감아갖고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을 보지만, 얘가 만약에 쇠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쇠라면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이 이 쇠를 자화시키겠죠. 마그네틱 모멘트 기억납니까? 자화시킬 겁니다. 자화시키면 이 쇠는 더 이상 쇠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쵸, 자석이 되는 거죠. 마그네틱 모멘트들이 막 평소에는 지멋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못이라서 됩니다. 못에다가 도선을 감은 다음에 전류를 보내주면 못은 뭐가 됩니까?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석들, 쇠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이 형성되면은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이 한쪽으로 다 정렬돼 버리죠. 싹 다 이렇게 정렬됩니다. 그래갖고 못이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석을 전류 때문에 만들어진 자석이다.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만 자석을 만들고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쇠 붙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뭐 거의 다 끝나가긴 하는데,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까지 했고,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없는 교과서도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뭐 크기 같은 건 없고 그냥 설명만 합니다. 자, 토로이드라는 건데, 토로이드. 자, 토로이드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합친 겁니다. 원형도선인데 이 주위에 솔레노이드를, 기다란 솔레노이드를
구부려갖고 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음처럼 솔레노이드인데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긴 게, 얘가 이렇게 긴 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겠습니까? 아, 너무 작게 그랬다. 이 빨간색을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방향 무시하시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고온의 플라즈마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전하를 띤 입자들 있죠? 그 입자들이 이 자기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솔레노이드 안에만 갇혀갖고 뺑뺑뺑뺑뺑뺑뺑 회전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핵융합이나 거기에 쓰이는 토카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토카막의 원리는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토카막 같은 곳에서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토로이드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이 나오겠죠? 원형 도선에 솔레노이드까지 같이 겸비된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자,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실 건데, 자, 지금 솔레노이드를 이용하면은 뭐 얘가 순간적으로 자석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원리만으로 이걸 만든다는 건 조금 뭐 그렇죠.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실제로는 이제 초전도체 원리까지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주는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부상열차가 바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피커. 마이크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죠, 스피커. 스피커는 뭐냐면 자석에 솔레노이드를 감습니다. 그리고 얇은 막이 있는데, 요거는 원리가 물리원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배우시긴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스피커를 만드는 실험을 하죠. 여러분도 해봤는가 모르겠는데, 자석에 얇은 막을 붙이고 도선을 감습니다. 도선을 감으면 얘가 힘을 받아갖고 이 막이 진동하게 되죠. 그럼 막 앞에 있던 공기가 같이 진동을 하면서 공기가 진동하면 음파가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스피커의 원리인데,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거를 얘는 스피커의 원리하고 마이크의 원리를 결부시켜서 설명해야 되지, 이거 스피커로 이제 원리를 주고 뭐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사용된다면 그냥 알고 계세요. 기타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은 물리원 노트를 보시면 나한테 배운 학생이라면 스피커의 원리하고 마이크의 원리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놓은 게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 고3 말고 현재 고2부터. 그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절대 아닙니다. 얘도 절대 아닙니다. 얘는 전자기 유도 때 필요해서 쓴 것 뿐이고, 중요한 건 2번, 3번, 그 다음에 요 4번. 시험 문제는 수능은 2, 3번. 핵심입니다. 쉬울 것 같죠, 문제가? 이게 안 됩니다. 자료실에 있는 학생 가만히 좀 있으세요. 자료실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은 직선도선 2개, 그 다음 위에다가 하나 더 갖다 놓고, 이런 도선 이렇게, 또는 한 개 더 갖다 놓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얘랑 얘랑 합쳐갖고, 원형도선 옆에 직선도선 하나 세워놓고, 또는 여기 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또는 이 원형도선 안에 직선도선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형도선하고 원형도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골자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번 풀어서 익숙해지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 Wake up! Get up! Shut up! 빠이빠이. 이해 갑니까, 학생? 네. 여학생이었어요? 궁금하죠, 누군지? 공부해, 새끼야. 끊어.